그러면 이제 11월부터 경제 위기에 대한 리스크가 가장 높은 시점이다. 자, 경제 위기의 완벽한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쓴 칼럼이고요. 그 이전에 칼럼에서, 이전에 영상으로 제가 올려드렸던 그걸 보시면은 가장 좋긴 한데, 경제위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지표가 있습니다. 알아두면 평생 써먹는 경제위기 시그널, 그리고 경제위기를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제위기는 언제 오는가? 기준금리가 최고점, 이거나 최고점 부근일 때 온다라는 거죠. 그럼 기준금리의 최고점은 어떻게 알아맞추냐? 요거를 이제 어떻게 아냐? 그거는 바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걸 보면 된다. 근데 장단기 금리차라고 한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10년물에서 2년물을 뺀 금리차가 있고요. 두 번째는 10년물에서 3개월물 금리를 뺀 게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이거 둘 다 역전이 되면 거기는 항상 그 기준금리의 최고점 부근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전에 자료로 보여드렸는데요. 그 자료가 있나? 그 자료를 한번 가져올 수 있으면 좋은데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장단기 금리차가 둘 다 역전이 됐을 때 그때를 이제 초록색으로 다 표시한 거예요. 초록색 동그라미. 네, 그럼 이때 정말 기준금리가 고점이었는지가 궁금하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표시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노란색 부분이 바로 이 장단기 금리차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차와 10년물과 3개월물의 금리차가 둘 다 모두 역전이 되었을 때 그때 얘를 이렇게 기준금리에서 표시를 한 건데 거의 고점이네요. 예, 그래서 10년, 2년, 그리고 10년, 3개월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역전이 되면 이제 이때는 기준금리가 최고점 부근이다. 그리고 이 말은 즉 경제위기 리스크가 가장 높은 시점이다 라는 거거든요. 자, 근데 10년하고 2년의 금리차를 보면 이거는 이미 이전에 한번 역전이 2022년 4월에 역전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7월부터 역전돼서 지금까지 계속 역전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10년과 3개월물의 장단기 금리 차이는 계속 역전이 안 되고 있다가 이때 18일이죠. 10월 18일 얼마 전인데 10월 18일에 진짜 잠깐 역전이 되었고 그리고 잠깐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재역전돼서 이제 뚫고 내려가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 즉 이번 11월에 FOMC가 있죠. 바로 다음 주에요. 이제 0.7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하는 건 거의 확정됐어요. 이때가 고점일 확률이 매우 높은 거다. 거의 최고점일 확률이 매우 높은 거다. 그러면 이제 11월부터 경제 위기에 대한 리스크가 가장 높은 시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지도 보면 이제 제가 캡처를 따왔는데 아직도 이 장단기 금리차는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이 10년물은 4.042 그리고 3개월물은 4.0758 그러니까 얘가 지금 더 높죠. 3개월물이 더 높죠. 아직도 역전되어 있다. 그러니까 4%가 최고점 부근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제 11월부터는 경제위기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졌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물론 무조건 경제위기가 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 경제위기에 대한 리스크가 가장 높아진 시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경제위기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막 거기에 베팅하고 막 그러진 말자. 다만 그렇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시기인 만큼 이전의 포트폴리오에서 경제위기에 대한 그런 거를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경제 위기를 준비할 때 어떤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담는 게 좋냐? 경제 위기. 뭐 당연히 뭐 저런 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선물 옵션이나 인버스나 이런 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트폴리오로 경제 위기를 대비하는 거지 이거에 베팅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가장 대표적인 건 달러, 그리고 미국 국채, 그리고 이제 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달러는 뭐 당연히 원달러 환율이 오르죠.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오면은 원달러 환율이 오름으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보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 국채는 미국 국채도 달러로 돼 있으니까 달러 환율이 오르는데 거기다가 경제 위기가 오면 어쨌든 금리를 인하하잖아요. 금리를 내리면 이 국채라는 건 금리가 떨어지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얘는 미국 국채는 환율도 올라가고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위기 때 대체로 이 세 가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익을 줄 확률이 높긴 합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금인데 금은 국제 시세는 좀 떨어집니다. 좀 하락하지만 환율이 올라가는 것만큼 그리고 실물 수요가 상승하는 것만큼 우리나라 안에서의 금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이제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것만 사고 있습니다. 완전히 얘만 사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경제위기 리스크가 지금 가장 높아진 시점인데 왜 달러나 미국채를 안 사고 금을 사냐. 금은 어쨌든 국제시세가 떨어지고 환율이랑 이거 올라도 이거 떨어지면 차라리 둘 다 오르는 미국채나 아니면은 그냥 아예 환율만 아싸리 먹어서 달러를 먹는 게 더 높은 수익이 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맞아요. 맞는데도 저는 왜 금을 사냐면 골드버그라서가 아니라 양베리가 골드버그 금충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왜 그런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어쨌든 경제 위기의 리스크가 가장 높아진 시점은 맞으나 이게 곧 경제 위기가 무조건 온다는 아니잖아요. 진짜 뭐 엄청난 가능성으로 희박한 가능성으로 마일드한 경기 침체 정도로 이제 하고 이제 쓱 넘어갈 수도 있다고 칩시다.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만약에 지금 달러를 산다고 하면은 지금 1,400 한 20달러 될 텐데 마일드한 경기 침체하고 넘어가면 다시 뭐 달러가 1,000원으로 하락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저는 이만큼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채도 마찬가지로 마일드하게 해서 넘어가게 되면은 다시 뭐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금리 올리겠죠. 그럼 금리 올라가 환율 떨어져. 그러면은 국채는 최악의 선택이 되는 거죠. 근데 금은 만약에 경제위기가 오면 환율이 올라가서 좋고 경제위기가 안 오면 그러면은 금 가격은 이전의 상승 추세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게 되니까 뭐 그냥 말 그대로 대비를 하기엔 어떤 두 가지 상황을 두고 경제위기가 오면 가장 최고의 수익을 내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수익 면에선 최고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의 자산을 지켜줄 수 있고 그걸 넘어서 오히려 어느 정도 가치 상승을 이룰 수 있으면서도 만약에 경제위기가 안 온다고 했을 때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두 가지 모두를 이렇게 좀 다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금만 요즘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인가요? 제가 금을 사기 시작한 게 1월부터 샀던 이유는 경제위기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함이지 경제위기에 베팅하기 위함이 아니다 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